네,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학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어떤 맥락 그리고 투자성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요. 훗날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시청자분 또 우리 회원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어떠한 전화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신동아 아파트, 한남 뉴타운 4구역 내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문자 사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동아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가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이쪽 이렇게 한강을 끼고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 이쪽에 한남 4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오면 신동아 아파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지가 있어요. 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남짓 되었고 현재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는 없어요. 아직 연한이 덜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남 4구역 재정비, 한남4 재정비 촉진 계획에 현재 들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를 존치하겠다 내지는 재척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대략적으로 결정이 났냐면 존치 쪽으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 존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전체 재정비 촉진 계획을 잡을 때 그 계획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건축물을 철거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 한남 2구역 쪽에서 보면은요,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이러한 부지들을요,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존치를 하는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조합의 문제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4구역의 신동아 아파트는 존치를 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로 남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은 존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하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리모델링 정도의 방식으로 주택을 개량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주민들은 사실은 입장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안에서도요. 우리는 철거하고 여기 재개발에 그냥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요. 재정비 촉진 계획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 건축물이 존치가 된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입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질 수 있는 형태도 있지만 현재 4구역 안에서는요, 기존의 조합원들한테 입주권을 모두 다 주는 것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동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남겨졌을 때 과연 그 아파트 건축물의 쓰임새를 조합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마도 조합에서는 그것을 매수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에서 그것을 갖고 왔을 때 뭐 임대 아파트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롭게 분양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쓸 수가 있겠죠. 현재는 아직 사업 시행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정 중이고 계속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도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신동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입주권이 박탈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신동아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학원에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설명을 하면서 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얘기를 좀 이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에 일단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기가 중요하냐면요. 재개발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그리고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구역 지정을 받고 추진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재개발은요. 기본계획과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구역 지정 요 사이를 이제 초기 투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지점에 와 있어요. 실제로 사업시행인가 정도가 나오면은요. 7분 응선 이상을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으로 작은 돈으로 초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빌라나 분할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입주권에 대한 자격을 일단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대지 50평 이런 것들을 사서 들어가는 상당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대지 50평이면은 평당 3천만 원이면 15억이라고 하는 거의 가까운 돈을 계속 넣어놔야 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폭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에는요. 대지 지분이 작은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그러한 빌라나 다세대 분할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 뚜껑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부지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 긴 정비사업 안에서 초반에는요. 작은 지분 조금만 돈을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건축심의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그 정도 즈음에 와서는요. 이게 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라고 하는 것들이요. 프리미엄 손바뀜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불어나고 있는 이 수준이 지금 얘가 원래 가야 될 가격보다도 오히려 올라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조금 더 지나서 관리처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요.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가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요. 높은 분담금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상당히 당황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갈아타는 그러한 시점을요. 사업시행 인가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중간에 이제 감정평가를 또 하게 되고요. 관리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 관리처분 가까이 갔을 때는요. 투자 방법은 좀 넓은 토지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안에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대지가 넓은 것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투자 금액이 많아서 거래가 많지 않았던 하지만 평당 가격 자체는 매입원가 자체는 조금 저렴하게 매겨져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10평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20평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사업시행인가 즈음에 왔으면 대지 지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보통 40평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당가를 낮춰서 원가를 내가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훗날 우리가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에 분담금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또 나아가 일반 분양가의 가격 자체 격차에 대한 그러한 효용, 프리미엄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즈음에 가서는요. 커다란 대지 지분이 좀 넓은 그러한 단독주택을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우리 그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제가 성수동과 한남 뉴타운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용산과 성수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재개발 지역이든 간에요. 일반 분양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주 때 가격이 또 중요하죠. 입주 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중간에 투자했던 매입원가가 다소 높다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분양 가격만큼 내가 돈을 주고 입주권을 사게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분양의 서울의 좋은 지역에 청약을 해서 당첨될 확률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매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요 분양권에 일반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 때까지 2억, 3억, 많게는 4, 5억 이상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치가 있단 말이죠. 특히나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은 부분 같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첨되기도 청약해서 당첨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의 프리미엄도 상당폭 크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가격이 다소 일반 분양가에 가깝게 왔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가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입주 때까지의 프리미엄 또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요. 한남 뉴타운 성수동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 전, 조합설립 인가나 이런 건축심의 요때까지는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지분이 작은 것, 투자 금액이 작은 것을 공략을 해라. 그리고 건축심의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갔을 때에는요. 대지분이 큰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공략을 해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분양가 내지는 입주할 때의 가격이 높을 수 있는 입지여건 그런 곳에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것이 어차피 중장기적인 싸움, 재개발은 중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다른 투자보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